사람에 대한 외골수적인 사랑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주 중요한 세 가지 정도를 제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을 하면서 돈을 벌고 또 사랑을 하고 또 지혜의 탐구에 대한 것. 저는 이 세 가지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것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을 통한 돈, 또 사랑, 진리 탐구.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사랑에 대해서 철학자들은 이 사랑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철학자들의 입을 빌려서 이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시면 나름대로 생각할 그런 것들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저도 철학책을 보고 이런 것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가졌기 때문에 그것을 공유하고자 오늘 영상을 제가 만듭니다. 철학자들은 이 사랑을 어떻게 보느냐 하면은 심각한 정신적 질병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신적 질병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에 빠지면은 제대로 된 이성적 판단을 하지 못합니다. 사랑이 우리를 그렇게 만듭니다. 질병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우리가 그 상대에 대한 장점, 단점 제대로 잘 파악하죠. 그런데 사랑에 빠지면은 눈에 콩깍지가 씻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단점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단점을 더 귀엽게 보고 좋게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냉정하게 이야기해서 그것은 단점이거든요. 이성적 판단으로 봤을 때 단점입니다. 하지만 사랑에 빠질 때 그 단점을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철학자들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랑 때문에 병들고 또 사랑의 노예가 된다. 철학자들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이제 정상으로서는 어떻느냐 하면은 도박과 비슷하다 이렇게 철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도박은 우리가 하토를 친다든지 훌라를 한다든지 할 때 오로지 거기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카드에, 숫자에, 그림에. 사랑도 이렇다. 철학자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오로지 그 남자가 무엇을 하는지, 그 여자가 무엇을 하는지, 그 여자가 있는지 없는지 오로지 거기에 정신이 매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신적 질환이라고 그러고 또 이 사랑 도박과 같다. 철학자들은 이렇게 보고 있는데 상당히 제가 봤을 때도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목표점이 하나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훌라를 할 때 오로지 목표점 거기 한계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랑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현실감을 앗아가는 일종의 망상이다. 상당히 일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행가 가사에 보면 이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눈물의 씨앗은
사랑이 끝이 날 때 그때 눈물의 씨앗이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랑을 하는 매 순간순간 중간에도 눈물의 씨앗입니다. 왜? 그것은 우리가 사랑을 하게 되면 완전히 소유를 하려고 하죠. 그런데 완전히 소유를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영원히. 그런데 사랑을 한다는 것은 영원히 가지고 싶잖아요. 완전하게 그 사람을 내 것으로 만들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랑이 끝이 날 때 우리는 힘들고 괴롭죠. 하지만 사랑을 하는 중간에도 우리는 괴롭다는 것입니다. 왜? 영원히 가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철학자들은 사랑에 빠졌다는 것을 하나의 영혼의 질병으로 보는 것입니다. 상당히 제가 볼 때는 일리가 있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합니다. 그러니까 철학자들은 사랑의 열정에서 벗어나야 한다. 왜? 그 사랑은 병이기 때문에 벗어나야 한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또 데카르트는 어떻게 보느냐? 그 사랑의 열정이 식을 때까지 이성적 판단을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려야 한다. 이런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도 상당히 그 일리가 있습니다. 사랑이 활활 타오르고 불타오를 때는 눈에 콩깍지가 씌어서 이성적 판단을 하지 못합니다. 질병이 걸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데카르트는 그 사랑의 열병이 식을 때까지 기다리라. 인내심을 가지고. 그럴 때 이제 기다려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데카르트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사랑이 식고 난 후에 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다. 이런 이야기도 제가 어디서 본 것 같습니다. 그것은 사랑이 식고 났다는 것은 나름대로 이성적 판단을 좀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완전하게 하지는 못하지만 어느 정도 사랑의 열병에 앓고 있을 때보다는 나름대로 이성적 판단을 제대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열병이 식었을 때. 그때 할 때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만큼 이 사랑은 우리가 이런 그 사람에 대한 단점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당히 제가 볼 때는 철학자들의 그 진단이 상당히 그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그 사랑하는 사람과 하나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사랑을 할 때도 괴롭고 이별을 할 때도 더없이 괴롭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사랑의 고통, 질병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이제 칸트는 뭐라고 그러냐 하면은 결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결혼이다. 결혼을 함으로써 그 사랑의 열병이 좀 식는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일리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혼을 하지 않으면은 그 사랑 때문에 뭔가 제대로 된 그 외에 사랑 외적인 것에 몰입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열병이기 때문에 사랑을 하게 되면은 다른 일을 못하는 거예요. 왜? 오로지 그것만 보기 때문에. 손흥민의 아버지 손흥정 감독이 자신의 아들을 갖다가 결혼을 아직까지 안 시키지 않습니까? 왜? 사랑을 하게 되면은, 결혼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 몰두하게 되면 운동에, 축구에 올인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상당히 그런 내용도 또 철학자들의 그 이야기와 상당히 그 일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사랑을 하고 결혼을 하게 되면 그리 정신이 빠지면은 운동에 100% 자기의 에너지를 몰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혼을 하게 되면. 예, 그래서 그런 사랑의 열정을 좀 식히기 위해서 막 결혼을 한다. 칸트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데카르트는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사랑이 있을 때, 열정이 있을 때 후닥닥 달려들지 말고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열정이 어느 정도 식을 때까지 기다리라. 그때 정말로 그 사람이 나와 맞는지 장점과 단점을 제대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열병이 식을 때. 또 이제 그 에피쿠루스 학파의 그 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사랑에 대해서 열병이다, 질병이다, 막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해결 방법을 철학자 에피쿠루스는 이렇게 봅니다. 사랑을 해라는 것입니다. 사랑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괴롭고 질병이고 뭐 다른 것을 못하게 만들고 올인하게 만들고 이렇게 하는데 에피쿠루스 학파의 그 루크 레티오스는 그 해결 방법으로 좀 자유롭게 사랑하기 이런 진단을 내놓았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한 사람에 대한 외골수적인 사랑을 하지 마라 이런 뜻입니다. 사랑을 하더라도 외골수적인 사랑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하토를 칠 때 노름을 할 때 오로지 그게 몰입해서 다른 주변 것이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 삶을 힘들게 하고 또 다른 좋은 것을 보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 때문에 망하는 사람 아주 많습니다. 사랑 때문에 다른 일을 망치는 사람이 되게 많습니다. 그것은 뭐냐? 이 사랑에 올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골수적인 사랑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외골수적인 사랑. 우리는 그 사람이 있기 전에도 우리는 또 잘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있다 그래서 오로지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다른 일을 못하게 된다면 안 되겠죠. 잘 살아왔는데 또 그 사람이 없더라도 다시 우리는 또 잘 살 수 있습니다. 여태까지 그 사람이 없이 잘 살아왔듯이 또 그 사람과 헤어지더라도 다시 우리는 잘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크 레티우스라는 철학자는 사랑의 열병을 식히는 방법은 우리가 사랑하지 않고는 우리가 참 삶에 있어서 필수 불가결한 요소죠. 사랑이라 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철학자의 진단은 외골수적인 사랑을 해서는 안 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외골수적인 사랑. 자, 한 가지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한 총각이 이제 선을 보죠. 사귀고. 그런데 이제 여자가 양다리를 걸치 가지고 어느 한 사람을 제가 선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그 버림을 받았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 여자를 좋아했지만 이제 선택을 못 받았기 때문에 이제 뭐 아주 그 참 심각한 그 정신적 타격을 입었죠. 뭐 그런 경우는 많습니다. 그러면은 이 루크 레티우스의 철학자의 말로 빌릴 것 같으면 또 다른 사람을 또 선을 보든지 사랑을 하든지 만나서 우리가 살아가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친구는 이제 그 사건으로 인해서 여자를 믿지 못하겠다, 뭐 이런 거, 외골수적인 사랑, 그래 다시는 사랑하지 않겠다. 이래서 나가 50이 됐는데도 남자가 혼자 있습니다. 그렇다 해서 그 남자가 무슨 능력이 없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뭐 공무원으로서 상당히 그 고위직에 있고 뭐 재산도 나름대로 많고 그런데도 나가 50 뭐 좀 넘었는데도 혼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정신적인 외골수적인 사랑, 외골수적인 사랑. 이것을 이제 사람이 참 사람마다 그것을 우리가 뭐 이렇다 저렇다 평가하기는 힘들지만 그런 사람이 제가 주변에 있습니다. 왜 뭐 다른 사람 또 하면 되지. 나가 지금 50 몇 살 될 때까지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고위직 공무원으로 있으면서 재산도 많으면서 그런데도 이제 그 사건으로 인해서 여자를 믿지 못하겠다. 뭐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혼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에 대한 아픔, 시련의 아픔은 사랑을 함으로써 다시 나아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이야기가 있죠. 사랑은 뭐 진한 잉크로 쓰지 말고 연필로 쓰라는 듯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하더라도 가볍게 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사랑, 뭐 변치 않는 사랑, 외골수적인 사랑, 이것이 우리를 정신적으로 병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결코 그래 해서는 안 된다. 저도 그 철학자들이 그 책을 이렇게 봄으로써 상당히 그 일리가 있다. 결국은 우리는 사랑하고 돈을 벌고 하는 것도 전부 우리가 행복하게 편안하게 잘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랑 때문에 내가 고통스럽고 힘들다면 그것은 안 되겠죠. 그러면 철학자의 그 진단은 나름대로 일리가 있다. 그러니까 가볍게 사랑을 하고 또 인연에 의해서 그런 일이 있으면 다시 또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외골수적인 사랑. 저 사람이 꼭 나의 것이 되어야겠다는 그런 생각. 그것은 이 사랑으로 인해서 상당히 이 고통에 빠질 가능성이 많다. 예. 그렇게 이제 철학자들은 진단을 합니다. 또 이제 한 가지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런 일을 해서 돈을 벌고 또 사랑을 하고 그리고 지혜에 대한 탐구. 그래서 제가 이제 이야기하기는 그런 사랑을 해서 이제 할 때는 그런 사랑하기, 가볍게 사랑하기, 뭐 연필로 쓰는 것처럼 사랑하기, 그런 사랑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그거 지혜에 대한 탐구. 이것도 그 사랑에 매몰된 사랑, 외골수적인 사랑, 거기서 벗어나는 하나의 그 방법이다. 그것 또한 상당히 그 즐겁고 재미가 있습니다. 특히 또 이제 연세가 어느 정도 되고 하신 분들은 뭐 사랑도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해야 되지만 그래도 지금 어느 정도 나이가 돼서는 그런 진리 탐구에 대한 거 이것도 아주 중요하다. 그런데 방금 제가 이야기한 그런 일을 통한 돈, 또 사랑, 진리 탐구 이 세 가지가 균형 잡힌 그런 삶의 방식이 좋다. 그런 생각을 제가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 그런 진리 탐구는 우리가 뭐 책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현인들의 그런 뭐 좋은 가르침을 우리가 배울 수 있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도 결국은 다 옛날 철학자들, 삶의 지표가 되는 그 철학자들의 말입니다. 상당히 저는 일리가 있다 생각합니다. 루크레티우스가 철학자가 외골수적인 사랑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러죠. 그것이 아주 더한 정신적 질환입니다. 사랑이라는 자체가 정신적 질환이지만 외골수적인 사랑은 더한 정신적 질환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사랑을 어떻게
가볍게. 그 사람이 없더라도 우리는 잘 살아왔고 또 그 사람이 없더라도 우리는 다시 잘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또 거기다가 플러스 한 가지 지혜 탐구에 대한 그런 재미. 예. 요렇게 이제 삶을 나름대로 중요한 세 가지를 삶을 살아간다면 그렇게 사랑 때문에 지금 사랑 때문에 데이트 폭력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그 사회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대단히 많죠. 그런 사람들이 만약에 제 강의를 들었다면은 뭐 조금은 그래도 도움이 되지 않았나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니까 오로지 그 사람 한 사람, 그러니까 데이트 폭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또 그 사람이 없더라도 우리는 사랑을 할 수 있고 또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 그것뿐만 아니고 지혜 탐구에 대한 그런 재미, 이것을 한다면은 막 그런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사랑이라는 문제, 죽을 때까지 우리가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나름대로 지혜롭게 그 사랑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합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는지 모르지만 저는 철학자의 그 말이 대단히 일리가 있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너무 진하게 외골수적인 사랑 해서는 안 된다. 또 한 가지 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그 주병진 그 프로 보시는가 모르겠는데 이젠 사랑할 수 있을까 하는 프로 있죠. 저도 그 재밌게 지금 보고 있는데, 주병진이 제가 아주 좋아하는 그 사람입니다. 그런데 돈도 많고 성공했고, 그런데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일을 통해서 돈을 벌었죠. 사랑이 없었던 것입니다. 진리 탐구. 그러니까 이것이 있다 보니 사랑을 이제서 이제 결혼을 하고 어째 하려 그러는데 이게 이제 밸런스가 제가 볼 때는 깨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자들은 당연히 하려 그러죠. 왜? 돈도 많고 사람 얼마나 좋습니까? 하려 그러죠. 그런데 자신이 너무 완벽한 사람, 좋은 사람이다 보니까 완벽한 사람, 좋은 여자를 구하려고 이제 그러죠. 그런데 세상에 좋은 여자, 멋진 여자, A급인 여자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주병진은 그런 사람을 찾고 있죠. 왜? 자신이 너무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찾으려고 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찾기가 힘들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찾기가 힘들다. 그런 사람 없습니다. 그것은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습니다. 주병진이도 사실은 완전한 A급이죠. 그런데 단점이 없다는 것, 그것이 단점입니다. 주병진이 단점입니다. 돈이 많다는 것 아주 좋죠. 돈이 많다는 것, 그것이 오히려 주병진이의 약점입니다. 돈이 많기 때문에 함부로 선택을 못하는 것입니다. 주병진이가 만약에 돈이 한 10억, 20억, 30억 요래 있은 것 같으면 적당한 사람 선택할 수 있겠죠. 사랑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너무 재산이 많다 보니까 이 선택에 아주 주의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좋은 사람, A급인 사람을 찾으려고 그러죠. 그런데 눈을 닦고 찾아봐도 A급인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완벽한 남자도 없고 완벽한 여자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가볍게 해야 되는데, 주병진이 같은 경우도 단점이 없다 하지만 사실은 단점이 없는 것, 돈이 많은 것, 완벽한 재밌고 참 잘생기고 이런 것, 그것이 오히려 단점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사랑을 할 때 너무 A급 이런 것보다는 전부 다 B급, C급인 우리 남자고 여자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또 너무 진하게 외골수적인 사랑, 그 이야기 했듯이 좋은 사람 찾고 골라고 결코 그런 사람은 평생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제 아는 지인도 여자가 60 지금 한 2살 정도 됐는데 24살 때부터 선을 봤는데 지금까지 짝을 못 만났습니다.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지 마음에 드는 완벽한 사람, A급인 사람을 찾으려고 한다는 것은 이 세상에는 찾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환상입니다. 환상. 주병진이도 제가 볼 때는 환상이 아니겠나. 여자를 찾는다는 것이 환상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같은 보통의 사람들은 그런 것을 좀 접어두고 일과 사랑과 지혜 탐구, 균형적인 삶. 그렇죠. 사랑은 약하게, 너무 진하지 않게, 그렇게 또 지혜 탐구로 통한 즐거움, 이 세계가 균형 잡힌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오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